라디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처음이고 사연을 올리는 것도 처음이지만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도저히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아직 30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꼴을 당해서 더 황당하네요. 일단 저희 남편 시댁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남편 중2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이혼할 때 크게 다투고 헤어져서 서로 얼굴도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땐 두 분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게 2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두 분 사이가 나쁘면 상견례 자리를 일부러 안 만들고 대신 각자 찾아뵙는 것으로 대신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두 자식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랑 교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따로 살고 있고 도련님은 시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따로 혼자 살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끔 시댁을 찾아갈 때가 되면 두 분 따로따로 찾아뵙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는 두 분 다 찾아뵈었고 설 때는 시어머니가 바빠서 시아버지만 찾아뵙고 왔어요. 아직 두 분 나이가 환갑은 고사하고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재혼하시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 그럴 기미는 없더라고요. 두 분 모두 그냥 홀로 여생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크게 문제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실제로 만나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덕분에 상처 주는 말도 잘 안 하시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점도 은근히 많은 분이고 찾아뵐 때마다 자주 찾아오라고 하시고 이래저래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지금 시아버지께서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찾아뵈면 같이 식사도 하고 TV 좀 보고 놀다 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시국이 안 좋아서 찾아뵙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아버님이 생신이셨고 아무리 시국이 안 좋아도 그날은 찾아뵈어야겠다 싶어 식사 대접해드렸고요. 술도 몇 잔하고 밤늦게 시아버지 빌라로 갔습니다. 다들 술을 마셨기에 운전할 수 없었고요. 대리 부르기도 시원치 않아서 그냥 시아버지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대충 옷도 갈아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요를 깔고 잤는데요. 저랑 남편, 시아버지 3명이 바닥에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문득 밤중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눈을 떴는데 제 위도 안으로 남의 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이 확 깨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 손이 아니라 아버님 손이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글쎄 속옷까지 비집고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는 거였어요. 하마터면 그때 욕을 하면서 아버님을 때릴 뻔했어요.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얌전히 아버님 손 빼서 돌려놓았어요. 아버님이나 남편이나 취해서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로 두 사람 깨우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냥 반찬거리 사와서 아점 해드리고 돌아왔죠. 아직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할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슴 만졌다고? 소리 덜겠어요, 이렇게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아버지가 네 가슴을 만져? 지금 시아버지 모함하는 거야?
라며 우리 남편이 아버님을 각별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 진짜 이 새끼를 당장. 저희 남편이 화나면 너무 무서워서 아버님이건 뭐건 눈이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어느 쪽이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도 냉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시나리오는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집안이 파탄나거나 둘 중 하나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남편에게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아버님이 한 짓이 고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더럽고 불쾌한 손길을 생각해보면 느낌상 분명 성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이 무심결에 손을 사람 가슴에 넣어서, 아니 그것도 속옷까지 비집고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서요. 문제는 또 아버님이 맨정신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니면 술을 먹고 잠든 가운데 본능적으로 그 짓을 하였는가 아닙니다. 정말 잠든 채로 한 짓이라면 제가 잊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맨정신이었다면? 이건 정말 아버님이고 뭐고 끝까지 해결을 해봐야 할 일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요, 증거가 없고 확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괜히 제가 말 잘못 꺼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면 남편도 저만 원망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도 일주일이 넘었어요. 이후로 남편이랑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시아버지랑은 더더욱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한 번은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화통화만으로는 그때 시아버지가 한 짓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자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난리가 날 것 같고요.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으시기도 하고 외모도 댄디하고 괜찮은 분이시고 인성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분께 이런 일을 당하다니. 배신감도 느껴지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있네요. 확실한 것은 다시는 시아버지와 함께 술을 못 먹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게 다 시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벌어진 일 같고 저 또한 취해서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라 겪게 된 일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꿈이 아닙니다. 분명 직접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잠에서 확 깼고 그로 인해 그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잠도 잘 못 잔 게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보는 눈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시아버지 행동에 1%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시아버지를 예전처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시아버지가 한 행동이 고의인지 아닌지 밝히고 싶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그래도 저 혼자만의 더러운 경험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결단을 내야 할 테니까요. 정작 밝힐 방법이 없어서 소가리만 하고 있지만요. 누구라도 좋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댓글 반응 보실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와, 같은 남자지만 미쳤네요? 이건 아니죠. 남편분한테 상황 설명해서 시아버지께 사과를 받든 다시는 안 보든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그러지 않는 이상 쓰니님은 시아버님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나서 트라우마로 박힐 것 같은데요? 이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진짜 입으로 욕이 나오는 내용이네요. 아우 더러워. 제가 보기엔 그 시아버지 고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술을 마셨으니까 라는 핑계로 아닌 척 할 수 있는 순간이었잖아요.
남편에게 말하고 시아버지랑은 연을 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나 싶네요. 3번째 댓글입니다. 와, 실화인가요? 주작이라고 믿고 싶네요. 기억 안 난다고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하니까 남편한테만 얘기하고 조용히 연락을 끊는 게 어떨까요? 가정 파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님이 찜찜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휴, 힘내세요. 네, 댓글 잘 들었습니다. 술 먹고 하는 실수는 도저히 좋게 보여지질 않네요. 저는 코 고는 척 연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 며느리가 기억을 하나 못하나 확인을 하려고 전화한 것 같고요. 글쓴이 분께서 많이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